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디텍션 서비스 i2i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이규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번 개발 배경 및 목적, 2번 프로젝트 목표, 3번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4번 프로젝트 주요 기능, 5번 기대 효과 및 활용 분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및 목적입니다. 발전하고 바뀌어가는 사회에서 텅 비었던 길은 여러 조형물과 장애물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생활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늘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보행시 지팡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미처 인지가 안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안내견을 분양받으려면 대형견에 대한 사전 지식, 키울 만한 환경, 비용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소하고자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접하는 장애물, 이를테면 차량 통제 기둥인 볼라드 등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키고 실시간으로 장애물의 종류, 장애물과 보행자 간의 거리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장애물 POI 서비스 등을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접하는 장애물들 중 사고를 유발할 만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우선순위가 높았던 볼라드부터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그 후 학습시킨 모델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삽입하여 장애물의 종류와 장애물과 보행자 간의 거리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OI 서비스도 제공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처음 가보는 곳에 진입했을 시 다른 사용자들이 축적해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물을 안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물의 종류와 거리에 대한 정보를 보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행자가 장애물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겪는 일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물 탐지입니다. 휴대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받아오는 화면과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이미지 디텍션으로 기학습한 장애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거리 측정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전 물체의 종류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전 물체와 같은 종류와 바운딩 박스 크기가 가장 유사한 개체를 저장합니다. 크기 비율과 이동 거리를 이용하여 남은 거리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음성 안내입니다. 안드로이드 TTS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장애물의 종류와 거리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볼라드 4m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POI Point of Interest 서비스입니다. 장애물이 발견된 지역의 GPS 위도 경도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다른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 진입 시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이미지 디텍션 없이도 알려주는 POI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입니다.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 구성과 아키텍처들은 다음 플로 차트를 따라 구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객체 인식 부분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레이블 이미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파스칼 XML 형태로 이미지 라벨링을 하였고 이를 텐서플로우를 통해 학습을 시켜 SSD 모바일 넷 커스텀 모델인 .tflite 파일을 추출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폭 측정입니다. 가속도 센서의 세방향 벡터를 입력받고 고주파 필터링을 거쳐 중력값을 제거합니다. 그 후 저주파 필터링을 거쳐 노이즈 값을 제거합니다. 한 걸음 단위의 데이터가 쌓였다면 바인버그 어프로치 방법을 사용하여 보폭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보폭 데이터로 적절한 값, 즉 20에서 100cm 사이 값인지 체크한 후 걸음수 및 이동거리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거리 측정 및 거리 이동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초기 설정 및 타깃 지정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 물체를 인식했을 때 감지된 물체 중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지정하고 종류와 크기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 대상 지정에서 종류 선별 단계입니다. 타깃 지정 후 비교 대상 지정을 위한 첫 단계로 타깃과 동종류 사물만 걸러내도록 합니다. 비교 대상 지정 중 두 번째 단계 크기 선별 단계입니다.
같은 종류의 대상 중 타깃의 바운딩 박스와 크기 차이가 유사한 대상을 단일 지정합니다. 위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 후 거리 측정을 시행합니다. 거리 측정의 근거로 되는 거리와 상 크기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h를 물체의 실제 크기, d를 관측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fl을 관측한 카메라의 초점 거리, w 카메라 센서에 맺힌 상의 크기라고 주어졌을 때 d분의 h는 fl분의 w를 만족하는 천체 망원경 거리 공식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관측과 2차 관측을 측정하였을 때 카메라 초점거리 fl과 물체의 실제 크기 h가 동일할 때, 즉 카메라 환경과 실제 크기에 변함이 없을 때 두 식을 연립하여 d2분의 d1은 w1분의 w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으며, 카메라로 관측할 때 관측자와 물체까지의 거리와 카메라에 맺힌 상의 크기 b는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거리와 상 크기를 통한 목표물까지의 거리 부분입니다. d2분의 d1은 w1분의 w2일 때 이전 관측자와 물체 간의 거리 d1과 이후 관측자와 물체 간의 거리 d2의 차이를 d1-d2는 md랑 할 때 d1-md분의 d1은 w1분의 w2로 표현이 가능하며 md, w1, w2를 대입하여 d1과 d2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앞뒤 이동 방향에 따른 계산식과 음성 알림 부분입니다. 물체에 가까워질 때, 물체로부터 멀어질 때 계산식을 달리하여 정확한 거리를 산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안드로이드 TTS로 음성 알림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저장, POI 및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공유 부분입니다.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서버의 장애물 리스트에 해당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어플 실행 시에 현 위치 반경 100m 내에 볼라드 위치 리스트가 서버에 요청되며, 현 GPS 위치가 갱신되면 직전의 GPS 위치와 비교하여 방위각, 즉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계산합니다. 방위각 방향 3m 삼각형 범위 내에 볼라드가 존재하면 TTS로 음성을 알림해줍니다. 이전 리스트 갱신 위치로부터 80m 이상 떨어졌다면 현 위치 반경 100m 내에 볼라드 위치 리스트를 서버에 다시 요청하여 갱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장애물의 종류와 보행자 간 거리에 대한 정보를 음성 안내를 이용해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탐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POI 기술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처음 가보는 곳에 진입했을 때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행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사물인식 및 거리 측정 방법을 이용하면 자동차 충돌 방지 프로그램, 사물인식을 통한 사물 실제 크기 측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물 종류를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볼라드나 가로수 같은 고정 장애물로부터 무릉덩이, 전동 킥보드, 입간판 등 비고정 장애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고정 장애물인 무릉덩이의 경우 위도 경도와 함께 그날의 강수량도 함께 DB에 저장한 후 저장된 강수량 이상의 비가 오는 날에 하나여 무릉덩이 또한 POI를 통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POI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나오고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을 때 화면을 캡처하여 서버에 보낸 후 추후 장애물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축적할 생각입니다. 그 후 직접 답사 혹은 데이터 양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테면 1만 장 이상의 사진에서 물체가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등의 조건을 통하여 서버에서 삭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